국민 세금이 투입된 고정밀 지도 이게 1조 원 정도 우리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국가 전략 자산인데 이거를 해외 기업에 그냥 내줘라? 서버에 저장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준수를 엄격하게 국내 규제 같은 걸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글, 애플에만 해외 서버에다 내놓고 그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오히려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요. 이건 공간정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크다고 봅니다. 세금 회피 논란입니다. 세금 회피 논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이 뭐 조 단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찍히는 돈은 3천억 단위에 불과해요. 아. 세금도 굉장히 적게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정사업장, 데이터 센터 두지 않으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해외에 신고합니다. 세금을 축소 납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자산을 세금 기여 없이 활용한다는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도가 외국 데이터 센터에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임의적으로 이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 있거나 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반대 논거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데이터 반출이, 그러니까 지도 반출이 가능하냐를 협의하는 정부 기구 안에 여러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국토부도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들이 보통은 영어로 된 지도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네. 구글 지도 같은 경우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제약이 있다.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이게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국내 지도를 반출하는 문제, 이 이슈가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민감시설 가림 처리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지도 반출, 이거는 좀 허용이 될까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 구글 같은 업체에다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당장 11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미룰지를 결정해야 되는 회의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8일, 10일, 게 지금 내일 모레 말씀하시는 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당장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이번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아무리 빨라도 지금 11일 이전에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미루고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을 나오는 대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슈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시면 주로 뭘 갖고 공격을 많이 하냐면 드론을 갖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드론을 갖고 어떤 특정 목표를 타격을 하려면 그 목표에 대한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도는 드론과 연관이 되는 예, 거군요. 지도는 결국은 안보와도 연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 기업들이 사실 2007년, 2013년인가요? 이렇게 세 번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안보상의 이슈를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게 요구 조건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 혹시 외국 데이터 서버로 반출을 하려면 첫째 좌표 노출 안 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시설들은 가림 처리를 해야 되고 세 네. 번째로는 서버는 외국에 두지 말고 국내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외국에 있는 서버면 외국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이 지도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 우리 그 나라 주요 시설들이 가림 처리를 하려면 역으로 좌표를 알아야지 가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예, 있겠네요. 민감한 이슈가 된 겁니다. 지금 5,000대를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구글 데이터 센터로 옮겨달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서버가 가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도가 외국 데이터 센터에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임의적으로 이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 있거나 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반대 논거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데이터 반출이, 그러니까 지도 반출이 가능하냐를 협의하는 정부 기구 안에 여러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국토부도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들이 보통은 영어로 된 지도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네. 구글 지도 같은 경우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제약이 있다.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이게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전 세계 가면 우리 구글 지도 갖고 요즘에 다 여행 다니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겠군요. 그런데 아까 국토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어떤 국방 문제라든가 또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안전 이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 권리, 안전 이런 게 중요해서 좀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정부 반대 우려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요. 일단 국가 안보 우려가 가장 큽니다. 우리 분당국이잖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m 이내 오차범위 지도가 나갔다라고 하면 이게 포격 정밀도가 돼서 정확하게 포격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주권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고정밀 지도 이게 1조 원 정도 우리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국가 전략 자산인데 이거를 해외 기업에 그냥 내줘라? 서버에 저장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준수를 엄격하게, 국내 그 규제 같은 걸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글, 애플에만 해외 서버에다 내놓고 그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오히려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요. 이건 공간정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크다고 봅니다. 세금 회피 논란입니다. 세금 회피 논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이 뭐 조 단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찍히는 돈은 3천억 단위에 불과해요. 아. 세금도 굉장히 적게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정사업장, 데이터 센터 두지 않으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해외에 신고합니다. 세금을 축소 납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자산을 세금 기여 없이 활용한다는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교수님?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아마 거기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의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위비 문제, 국방비 문제도 있고요, 전자권 환수 문제도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위 관련 이슈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데이터 관련 이슈 또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데이터 관련된 디지털 쪽의 이슈들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엄청나게 미국 의회에다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여기에 강경한 입장인 네,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우선 궁금한 건 이번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넓은 범위의 의제를 들고 나올지 아니면 소수의 의제에 집중할지 아마 그것들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 2라운드가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